수달둥둥. 구독과 좋아요는 수달둥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면서 미중 관계가 연이어 악화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뚜렷한 입장 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낑긴 한국이 안타까워 만들어본 이번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홍콩 국가보안법, 일명 홍콩 보안법이 통과돼서 미국은 물론이고 영국, 일본 등 27개국에서 비난하고 있다는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먼저 홍콩 보안법이란 중국 정부에서 홍콩의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와 행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는 법입니다.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과 테러리즘 활동을 금지 및 처벌하고 홍콩 내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한다는 것이 그 골자인데요. 여기서 잠깐, 간혹 홍콩이 국가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는데 홍콩은 국가가 아니라 홍콩 차이나라고도 불리는 중국의 특별 행정부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했었는데요. 이는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할 때 2047년까지 일국 양제를 지키겠다는 영중 공동선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일국 양제란 하나의 국가와 두 개의 체제를 뜻하는 말로 중국 본토와는 다르게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고 덕분에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었죠. 다시 돌아와서 이른 홍콩의 홍콩 보안법이 통과됐다. 이 말은 더 이상 홍콩의 정치적 자유는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실질적인 일국 양제가 깨져버린 거죠. 이제 2020년 7월 1일부터 홍콩 내에서 중국 정부를 비난하고 시위하거나 국기를 불태우거나 하는 행동 하나만으로도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7월 1일 홍콩 도심에서 열린 반대 시위에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됐고 이 중에는 15살의 어린 소녀도 있었는데 시위 당시 홍콩 독립의 메시지를 담은 깃발을 흔들었다고 하네요. 홍콩 보안법 적용 대상은 홍콩 영주권자, 비영주권자 모두에게 해당되며 외국인 관광객들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개인 SNS에 홍콩 민주화 지지 등의 글을 올렸다면 나중에 홍콩에 놀러갔을 때 한국에서 쓴 글을 빌미로 잡혀가거나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현지 시간 6월 18일 G7인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의 외무장관 전원이 이례적으로 우리는 중국 정부에 홍콩에서의 국가보안법 시행 결정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동성명을 발표했고요. 6월 30일에는 G7 외에 벨기에, 호주,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 27개국 또한 홍콩인들과 홍콩의 입법부 또는 사법부의 직접적 참여 없이 홍콩 보안법을 만드는 것은 일국 양제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중국과 홍콩 정부가 이 법의 시행을 재고하고 홍콩인들과 기관, 사법부와 관여해 홍콩인들이 수년간 누려온 권리와 자유의 추가적인 침식을 막길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내면서 중국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사실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말이 나왔을 때부터 중국을 향한 이런 비난들은 계속되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홍콩 보안법 통과를 강행한 것은 홍콩 내 계속된 시위로 분리 독립 세력과 급진 세력들이 국가를 분열시키고 정권을 전복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일국 양제 자체도 2047년까지 지키겠다고 한 선언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미래에는 홍콩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흡수해야 하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홍콩 내에서 분리 독립의 움직임이 계속되자 마음이 급해진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중국 정부의 입장이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영위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은 이번 홍콩 보안법 통과가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미국이 가장 열받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이념적 충돌도 있지만 이번 홍콩 보안법 통과로 인해 미국이 받게 되는 경제적 타격이 상당하거든요. 미국은 그동안 일국 양제 체제를 지키고 있었던 홍콩이었기에 무역 관세 투자상의 혜택을 제공하여 홍콩을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만드는데 한몫했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 약 1300개의 미국 기업들이 아시아 태평양 본사 및 사업장을 홍콩에 가지고 있죠. 그리고 중국 본토와는 다르게 미국이 홍콩의 수출을 허용한 항목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첨단 기술 지식 적용 제품과 국방 물자와 서비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젠 이런 기술들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국가안전보위부로 전용될 위험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홍콩을 예전같이 대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그동안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주의를 거둬들이기로 하고 미국 의회도 홍콩 자치권 침해에 협력하는 중국 당국자와 거래하는 은행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 더 이상 홍콩이 세계 금융의 중심지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한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것은 미국은 한국의 강력한 동맹 국가이며 북한의 핵과 군사적 위협이 있는 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중국 또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협력해야 할 전략적 관계이면서 한국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경제 파트너이기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미국의 경우 이번 7월 7일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정책 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이 방한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기에 대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겠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G7에 한국, 인도, 러시아, 호주, 브라질을 포함시키자고 했는데 일본이 중국과 북한에 대한 외교적 자세가 G7과 다르다는 이유로 한국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지지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들 때문에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한국 정부가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가 6월 30일에서야 외교부에서 홍콩의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실상의 우려를 나타내긴 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정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거든요. 저 수달 중둥은 홍콩의 민주화와 자치권을 2047년까지 보장하기로 약속한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따라서 중국의 홍콩 보안법은 중국 정부의 큰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인 측면에서는 홍콩 사람들의 현 중국 정부와 체제에 대한 반감을 더 키워냈다는 것이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익숙한 홍콩 사람들이 순순히 공산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며 시위를 멈출 것 같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외부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홍콩 하나 지키겠다고 본인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중국의 국제적인 명성과 지위를 스스로 망쳤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홍콩 반환을 이끈 과거 영중 공동선언을 파기하면서 국제법을 어겼기 때문이죠.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면서도 말이에요. 그리고 홍콩 보안법의 부정적인 국가들을 비난하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을 적으로 돌렸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중국이 쌓아온 명성과 지위를 망친 것에 넘어서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중국의 실질적인 규제를 실행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옛날처럼 한 국가 혼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스스로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중국 본토인들의 반발도 이해가 되는 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콩의 탄생 배경 자체가 당시 제국주의자들의 비도덕적인 아편 무역을 금지한 청나라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여 영국이 일으킨 아편전쟁이었기 때문이거든요. 당시 기울어가던 청나라는 세계 최강의 영국군을 당해낼 수 없었기에 1842년 중국 최초의 불평등 조약인 난징 조약을 맺고 홍콩을 영국에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그 후 홍콩은 1997년 일국 양제의 모습으로 중국에 반환될 때까지 155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픈 역사가 있었기에 중국은 지금도 마약 사범을 매우 강력하게 단속하며 소량의 마약에 관련되어도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하고 있고요. 이처럼 중국의 입장에서는 서구의 홍콩 보안법에 대한 비판이 과거 아편 전쟁을 통해 홍콩을 강탈한 제국주의자들의 횡포처럼 연상되기에 내정 간섭을 멈추라고 더욱 강하게 반발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지요. 저 수달 둥둥은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 늦기 전에 확실한 입장을 취하든지 아니면 정말 끝까지 외줄타기를 잘하든지 한 가지 노선을 잘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타이밍이 중요하니까요. 정답이 없다는 외교 문제에 그래도 우리나라의 실리와 명분을 찾고 미중 간의 균형자 역할을 감당했으면 하네요. 여러분들은 홍콩 보안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시사와 지식을 쉽게 알려주는 수달 둥둥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